네, 반갑습니다. 코인 홍보 첨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 코인입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고요. 자, 리플이 어제는 장중에 4%대 상승력을 좀 보여주었죠. 그리고 오늘도 밑골이 살짝 내면서 다시 양봉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단기, 중기 이평선들이 모두 수렴 구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일 내로 다시 한번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멋진 방향성을 좀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주봉 차트 속에서 더 큰 흐름이죠. 큰 흐름 속에서도 이 방향성이 현재 지금 나타날 수밖에 없는 변곡점이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점의 추세와 그리고 고점의 추세가 현재 만나면서 수렴 구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멋진 폭발력이 나올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굉장히 좋은 소식이 하나 전해졌죠. 자, 바로 블랙록에서 이번에 지금 리플에 대한 현물 ETF를 신청한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12일자 앞으로 3일 후에 신청한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암호화폐 전문가 이 판도자에 따르면 5일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블랙록과 피델리티를 포함한 대규모 금융기관 11곳이 이달 12일에 리플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정확한 출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ETF가 출시가 되게 되면 리플은 이 리플레처를 통해서 수익이 매일 약 1억 5천만 달러, 하나 기준으로 2027억 원에 달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ETF 굉장히 엄청난 호재죠. IPO도 그렇지만 ETF 관련해서도 엄청난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리플 코인 관련해서 굉장히 엄청난 폭발력을 지금 폭발력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 리플 코인 관련해서 이 블랙록이 과거에 리플 현물 ETF 출시 계획이 없다는 이런 기사가 좀 나온 적이 있지만, 이것은 이 기자의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어그로성 이제 내용입니다. 실제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최근 이제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와 최근 인터뷰를 했었고, 그는 리플 현물 ETF 출시 가능성은 대답할 수 없다라는 발언을 했었던 것이죠. 계획이 없다는 게 아니고 대답할 수 없다라는 약간 조금 애매한 발언을 했었던 것인데, 이거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왜곡해서 계획이 없다라는 이런 완전히 이제 부정적인 그런 기사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답할 수 없다라는 모호한 답변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블랙록 같은 경우는 ETF 승인 전적이 굉장히 화려하죠. 577전 중에 576승입니다. 거의 99.8%, 그냥 거의 100%죠. 한 건만 제외하고 다 승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블랙록이 그만큼 지금 영향력이 굉장히 큰 그런 운용사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게리 겐슬러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겐슬러 같은 경우는 앞으로 행보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바로 올 11월 달에 대선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가 지금 대권 주자로 부각이 되면서 바이든의 9%포인트 앞서 있는 상황이죠. 바로 공화당입니다. 공화당은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우호적인 정당이죠. 그리고 이 겐슬러 같은 경우는 바로 민주당 측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에서 집권하게 된다면 겐슬러는 바로 교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겐슬러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이제 퇴직을 하고 자연인이 되게 될 것입니다. 실업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취업을 해야겠죠.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블랙록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블랙록은 지금 세계 최대 운용사이기도 하고 지금 많은 기업들의 발이 뻗쳐 있죠. 그만큼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겐슬러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블랙록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ETF 이미 블랙록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ETF는 어쩔 수 없이 출시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랙록이 최근 들어서 이더리움도 그렇고 리플 코인에 대해서도 ETF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출시를 하려고 하는 그 뒷 배경도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중국의 움직임이 굉장히 큰 영향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홍콩을 앞세워서 미중 현물 ETF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자, 이것이 비트코인을 넘어서 우리 코인 시장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움직임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ETF, 이제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된 게 첫 신청이 있고 나서 10년 만에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홍콩, 중국 같은 경우는 자, 국가 차원에서 지금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이 거래를 시작해서 암호화폐 글로벌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최근의 모습을 보시면 이미
지금 운용 규모 2,800억에 달하는 남방 자산 운용사에서 콩콩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출시가 되게 될 것이고, 비트코인이 먼저 출시가 되면 이더리움도 그렇고 리플코인, 솔라나 코인들 앞다퉈서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출시가 되게 될 것이죠.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 중국에게 이 암호화폐의 어떤 패권까지 뺏길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블랙록에서 지금 이렇게 앞다퉈서 지금 출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이더리움도 그렇고 리플코인도 그렇고 블랙록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도 리플 현물 ETF는 확실히 출시가 될 것이다. 다만 이 출시 시기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다라면서 SEC와의 소송 때문에 조금은 좀 조심스러운 발언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큰 그림 속에서는 ETF는 확실히 이제 출시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리플이 이 ETF 프리미엄을 통해서 $500까지 도달 가능하다라는 그런 낙관론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리플이 실제 기본 가격이 급등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ETF가 출범하기만 한다면 리플 토큰 자체는 대규모 프리미엄이 더해진 채로 거래가 될 것이고, 리플이 역대 최고가를 돌파해서 $5까지 도달한 상황을 가정해 본다면, 자, 리플 현물 ETF 출범과 함께 기관 투자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최대 $500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 이더리움보다 리플과 라이트코인의 현물 ETF가 먼저 승인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했었던 발길이 공동 창립자 스티븐 맥컬럭의 견해도 리플 현물 ETF의 프리미엄 기대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ETF가 이제 출시가 되고 나면은 엄청난 폭등 흐름이 전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겠고, $500 이 정도까지는 좀 무리죠. 다만 그 방향성에 대해서만 조금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이 현재 0.62에서 0.63달러 구간에서 통합 흐름을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폭발적 상승 기대감이 제기된 리플의 단기 전망에 좀 이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예시로 이 암호화폐 인플루언서인 미키블 크립토의 견해를 좀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리플이 재시험을 마치고서 새롭게 폭발적 상승 흐름을 준비하고 있고, 리플의 다음 목표가는 1에서 $6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테랑 투자자인 반델 알자라도 리플의 강세로 된 힘을 싣는 전망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자, 그런 리플이 강세 사이클에 진입한 사실과 알트코인 시즌의 정점과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자, 시장 진실한 투자 결정의 기본적인 요소는 시장 사이클에 대한 이해이다. 아직 강세장인 고점은 시작하지 않았다. 올해 혹은 내년이 강세장 정점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기술적인 차트 분석적인 부분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리플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 전쯤이었죠. 이 검은색 선과 이제 파란색 선이 61선, 21 이평선인데, 이 두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를 만들 때마다 멋진 상승력을 보여주곤 했었습니다. 자,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던 구간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때부터 지금 엄청난 급등 흐름이 전개가 됐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때만 우연찮게 맞아 떨어진 게 아닙니다. 자, 과거 차트를 계속 보시면, 자, 계속해서 골든크로스가 나타났던 구간들만 제가 표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차트에도 설정해 두시면 모두 확인이 되십니다. 별다른 호재가 없었어도 계속해서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었죠. 자,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도 이 골든크로스가 나타났을 때 제가 바로 나타나기 직전에 영상을 찍어 올려드렸는데, 바로 747원 부근이었습니다. 이때도 지금 골든크로스가 나타나기 바로 직전에 음봉이 출현했는데, 바로 차트에 반등 신호가 출현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주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을 찍은 날 바로 음봉에서 양봉 전환하면서 바로 급등하기 시작을 했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 리플코인은 현재 소송이라는 리스크가 있음에도 기술적인 차트 분석에도 굉장히 성실하게 반응하는 코인이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주봉 차트 속에서도 이제 큰 변곡점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 멋진 급등 흐름 전개가 될 것으로 좀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지난 2021년의 반감기 때였죠. 20년도 12월 29일 날 반감기 이슈로 인해서 저점을 찍었고 고점까지 1160% 거의
거의 13배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반감기의 힘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12월 29일이 이게 바로 일주일 전에 12월 22일 날 이때 바로 SLC가 우리 리플에 대해서 소송을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송 걸고 나서 일주일 뒤에 저점을 찍고서 1160%나 상승했다고 하는 것은 소송 리스크를 안고서도 이렇게 반감기 힘을 통해서 급등하는 모습을 전개해줬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소송이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소송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이 반감기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멋진 급등을 이미 전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다만 이번에 소송도 그 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리플과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이제 내용이긴 하지만 좀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죠. 자, 미 항소법원에서 코인베이스 거래 코인들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그런 판결을 내렸고, 그에 따라서 SEC가 또 한 번의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앞서 지난 6월 달이었죠. SEC는 코인베이스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코인베이스는 법원에 SEC의 제소에 대해서 기각을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증권법 위반 재판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항소법원이 기소 혐의 중 중대한 혐의 하나를 기각 처리를 했던 것이죠. 자, 리플과 동일하게 코인베이스의 암호화폐 이자 판매가 증권거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기각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를 토대로 해서 이 코인베이스에 대한 법원의 약식 명령이 리플사에 대한 약식 판결에 더욱 힘을 더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좀 분위기가 계속해서 좋아지는 느낌을 좀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리플의 가격 조작입니다. 이 가격 조작이 지금 아마도 SEC에 지금 이제 덜미를 잡힌 것을 좀 보여주고, 그래서 SEC가 작년 10월 달에는 7억 7천만 달러를 좀 요구했는데 이번에 다시 3배 가량 더 높여서 20억 달러 가량 좀 불렀죠. 이것이 바로 가격 조작을 정황들을 포착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불렀을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자,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이 가격 조작을 세상에 절대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드러내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 리플 코인이 완전히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SEC가 원하는 20억 달러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조율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에 따라서 원만히 합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리플도 그렇고 SEC도 그렇고 이번 기회에 원만히 합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올 11월, 올 연말이 되면은 교체가 될 상황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확률이 올라가고 있죠. 자, 그리고 이 현재 트럼프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당선이 되게 된다면 규제 당국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단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사실 트럼프는 과거에는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을 좀 띠고 있죠. 변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많이 펼쳐주게 될 것이고,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차기 SEC 위원장 후보 명단이 나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 트럼프가 백악관에 다시 한번 입성을 하고 SEC 위원장을 교체하면 상황이 바뀔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 후보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후보가 바로 헤스터 피어스 SEC 현재 위원입니다. 이 위원 같은 경우는 우리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자, 과거 SEC가 비트코인 ETF를 방해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리플 소송 관련해서는 SEC의 관할권 확대 욕심이 물론 결과다라면서 SEC 내부에서도 이렇게 SEC를 비판하는 목소리까지 냈었던 사람이죠. 자, 차기 SEC 위원장으로 되고 있는 만큼 이 코인 시장에 굉장히 새로운 지평을 좀 열어주게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잠깐만 보시면, 자, 해당 위원은 특정 영역에 깃발을 꽂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집행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 같은 관행의 가장 큰 문제는 명확한 규제는 제공하지 못하면서 해당 영역을 사각지대에 방치해 두게 된다는 점이고, SEC는 규제기관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왔었던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번 대선을 통해서 자, 게르긴슬러는 어쩔 수 없이 교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리플과의 소송에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최대한의 합의금을 받아내고서 자, 물러나는 게 가장 남는 장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도 현재 실제 여러 가지 이제 호재들이 아주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아직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죠. 지금 ETF도 그렇고, EDX 마켓도 그렇고, IPO도 지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형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도 풀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소송이 하루라도 빨리 끝이 나야 이것들이 하나둘씩 풀려나가면서 굉장히 강력한 호재, 자, 폭등하는 호재로 변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대를 볼 수 있는 것이, 자, 리플은 이제 이 소송 합의를 통해서 합의가 이제 되고 나면은 더 이상 가격 조작은 할 수 없게 될 것인 거죠. 그러면 리플 코인에 관련해서 고래 세력들이 매집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게 되면은 그 매집한 만큼 계속해서 상승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가격 조작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소송의 끝도 어느 정도 좀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차트도 완벽하게 변곡점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지금 시너지를 일으키게 된다 하면 엄청난 폭등 흐름이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많은 분석가들이 지금 과거 패턴이 현재 다시 또 한번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지금 차트입니다. 그리고 과거 2013년 이전의 차트를 보시면 지금과 지금 거의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각 수렴 패턴을 나타내고 있고, 지금 현재 변곡점을 돌파하면서 자, 저점 부분에서 거의 100배나 지금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서 현재도 이렇게 동일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삼각 수렴 패턴을 돌파하게 되면 엄청난 폭등 흐름이 전개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전에 100배까지는 안 되죠. 가격 차이가 너무나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100배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충분히 폭발력을 갖고 오게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해 주셔야 될 일은 바로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평균 단가 낮추셔야 되고, 기존 홀더분들께서는 비중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시면서 우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꼭 삼아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다만 이렇게 여러 가지 호재가 있고 방향성이 있긴 하지만 한 번에 급등하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죠. 계속해서 상승하고 조정하고 상승 조정하면서 중간중간 세력들이 우리 개미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계속 개미 털기 구간이 끊임없이 나오게 될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기 고점에서는 비중 살짝 덜어내실 거고요. 눌림목 구간 출현했을 때는 덜어낸 비중 다시 실어 가시면서 그렇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거다 말씀드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입니다. 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방향성, 어떤 호재도 다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리플 코인이 오랜 기간 동안 참아오면서 이렇게 지금 매수를 해왔는데, 투자를 해왔는데, 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정말 1-20% 굉장히 미미한 수익밖에 지금 못 거두게 될 거고, 이 정도면 정말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최악인 것은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게 너무나 당연한 지점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 정말 손절로 마감하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호재보다도 이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먼저 선행이 되셔야 된다라고 항상 강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인시장이 현재 24시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인들이 새벽이든 언제든 시간 가리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언제든 펌핑 흐름이 전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빠르게 카톡방 통해서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면 여러분 이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 번호로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 되실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고점에 물려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모두 활용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빨리 가기 위해서 혼자 가라고 하죠. 그리고 멀리 가기 위해선 함께 가라는 말이 있는데, 저희 카톡방 통해 들어오시게 되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서로 자료 공유하시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받고 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들 지켜만 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도 도움도 되시고 힘도 되시고 많은 공부도 되실 것이니까 함께 동참해 보실 것을 권유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코인농부 1000%였습니다. 감사합니다.